공유라는 게 뭘까요? 공유, 공유. 잘생긴 남자 배우 공유 말고, 예, 서로 연결해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트워크에서 서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설정하는 거예요. 그게 공유예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크게 범위를 설정하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친구랑 나랑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공유를 설정하자. 그럼 미국에 있는 컴퓨터랑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랑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런 건 어렵고 그냥 우리 집에 컴퓨터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안방에 있는 컴퓨터, 뭐 주방에서 엄마가 쓰는 노트북이라든지 뭐 이런 거. 네. 그 자녀들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서로 이제 연결을 한다든지. 이때 어떤 자료를 주고받느냐 하는 건데 프린터, 인쇄도 마찬가지, 인쇄 포함해서 공유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설정을 해야 돼요, 설정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 먼저 제어판에 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 네트워크 및 인터넷, 홈그룹 및 공유 옵션 선택이라고 있어요. 홈그룹 및 공유 옵션 선택. 찾으셨어요? 어딘지? 네. 네, 누르셔가지고 여기 사진, 문서, 음악, 프린터, 비디오 다 공유하겠다라고 적혀 있어요. 홈그룹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홈그룹. 밑에 보면은 홈그룹 암호 보기 또는 인쇄가 있는데 이거 이 암호가 여러분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네트워크가 달라요. 별도의 네트워크로 돼 있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유는 안 되겠지만은 댁에서 한다고 가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빠 컴퓨터에 있는 이 홈 네트워크 그룹 암호를 스마트폰 착각 찍든지 그래갖고 이제 자녀들 방에 있는 컴퓨터들한테 이렇게 암호를 설정하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빠 컴퓨터, 엄마 컴퓨터, 자녀들 컴퓨터가 각각의 홈그룹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독립되어 있으면 다 하나로 통일해야 돼요. 하나로 통일을 해야 이루어지겠죠. 이때 홈그룹에서 나가게 하면 돼요. 예, 나가면 홈그룹이 끊어지거든요. 그럼 다시 홈그룹에 들어오면 돼요. 그럼 들어올 때 물어봐요. 암호가 뭐니? 그럼 그때 암호를 알려주면 돼요. 하느라고 그렇게. 예. 그럼 아빠 암호를 하던 아니면 자녀들이 이게 돼 있으면 아빠가 나갔다가 들어와서 자녀 거를 연결하든지 똑같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컴퓨터들끼리 다 이 암호를 공유하면 돼요. 공유를 하면은 자, 여기 보면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제어판을 컴리감도 암호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표시되죠. 이렇게 그대로 여기 설명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밑에 볼륨 조절하는 아이콘이 있죠. 시간, 날짜 보이는 곳에. 거기에 네트워크 이렇게 그림이 있을 거예요. 플러그 그림처럼 생긴 거. 거기 가서 오른쪽 누르고 공유 연수 센터 열기 누르면 요렇게 떠요. 요렇게 뜬다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컴퓨터랑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서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건데 이때 홈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홈 네트워크 말고 회사 네트워크도 있어요. 회사 네트워크로 들어오면 안 되고 홈 네트워크로 들어오면은 이제 아까 그 패스워드 물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 컴퓨터 창에 가서 한번 볼게요. 네, 여기 홈그룹이라는 아이콘이 떠요, 이렇게. 근데 저는 지금 저 혼자 있잖아요. 여러분 댁에는 공유기로 연결하시잖아. 근데 저는 공유기에서 저 혼자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공유기에 다른 컴퓨터가 연결된 게 없잖아요. 무선이든 유선이든 간에. 그러니까는 홈그룹에 다른 사용자가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 친구 맺을 사람이 하나 들어와야 돼. 그럼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홈그룹에 속해 있는 멤버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내 자료를 그 사람한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예. 자, 여기 네트워크도 있어요. 네트워크. 이게 뭐냐면 공유기. 이건 제 컴퓨터. 보이죠? 그렇죠? 컴퓨터. 여기는 303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유선을 연결하던 무선으로 인터넷을 연결하게끔 하면 네트워크를 연결하면 그 사람하고 저하고 같은 네트워크를 쓰니까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홈그룹에 여러 대 컴퓨터가 보여야 돼요. 지금 저 혼자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이지 혼자 있는 거잖아. 지금 짝꿍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다 홈그룹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거기 또 패스워드를 예를 들어서 우리 강 선생님 패스워드로 주변 사람 패스워드를 맞춰주면 연결이 돼요. 여기 자,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홈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죠. 여기 홈 네트워크 사용할 수 네, 홈 네트워크를 연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문서라든지 내문서에 있는 이거 또는 요 자료 있잖아요. 요 자료 제 거 이거를 공유를 걸어요. 공유. 읽기 공유만 해주는 게 읽기. 쓰기까지 하면 제 거를 막 들어와서 제 거에다 다 휘집어 놓으니까 읽기 공유만 걸어주는 게 읽기만. 그러면 얘는 공유됐다고 떠요. 밑에. 다른 폴더는 공유가 없는데 이정민 훈장은 공유가 됐다고 떠요. 얘를 공유 대상을 없음으로 해주면 공유가 빠졌고 홈그룹 읽기로 그러면 이제 공유가 됐다고 뜨거든요. 사람 얼굴이 두 개가 뜨면 공유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홈그룹에 가서 컴퓨터를 보잖아요. 네트워크 상에서도 가서 본다든지 하면은 제 컴퓨터 안에 이렇게 제가 폴더 방금 전에 공유 걸어놨잖아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랑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료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복사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다고. 이쪽 방 저쪽 방 컴퓨터마다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읽기 쓰기 권한을 동시에 부여줘도 돼요. 그럼 아빠 컴퓨터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공유를 걸어 놓고 읽기 쓰기를 다 해주고 엄마 노트북에도 공유를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읽기 쓰기 권한을 주고 자네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저희 집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좋은 정보가 있으면 복사를 해서 저장을 해놓고 애들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애들 컴퓨터 켜져 있을 때 거기다가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고 뭐 레시피에 관련된 정보가 좋은 게 있으면 복사해서 애들 엄마 노트북으로 전송해주면 애들 엄마가 거기 열어보면 제가 보낸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로 보내고 받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라는 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왜 연결을 해요? 그럼 선생님 보낸다는 말씀이 이메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아니고 그냥 여기서 그냥 남의 컴퓨터가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이렇게 남의 컴퓨터가 내 컴퓨터에 있는 폴더처럼 보인다고. 그럼 우리가 보이니까 복사해서 붙이면 되잖아요. 아직 이 경험을 안 해보셔서 네. 모르시겠죠. 그렇죠. 예. 근데 네트워크를 기존에 뭐 누가 노트북을 가져오셨으면 여기다 연결을 해서 빼본다든지 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는 여러분 거 갖고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 드릴게요. 하는 거죠. 지금 여기 홈그룹 참여하는 방법은 뭐 네트워크 상에서도 그렇게 떠요. 설명은 여기 가서 로컬 영역 연결할 때 보면 홈 네트워크에 가면은 그러니까 그 얘기고 아까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암호를 변경하고 싶으면 제가 언제든지 변경은 돼요. 이거는 뭐 내가 따로따로 써도 돼요. 따로 써도 돼. 그래서 I love 중부 303 이렇게 해서 얘를 패스워드로 걸어도 되고요. 네, 이거는 뭐 내 마음이지 뭐. 이거를. 아니면 자동으로 거기서 만들어 주니까
요 패스워드만 맞추면은 이제 다른 컴퓨터랑 네트워크 다 맞는다는 거죠. 근데 현재는 안 나오네. 여기서는 지금 방법이 안 되네요. 그러면 이제 했다고 치고 그게 이제 아까 보셨던 공유 설정을 어떻게 거느냐가 문제인데 공유 설정은 이런 거예요. 뭐 폴더를 가지고 선택해서 얘를 공유 대상에 들어가서 읽기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럼 이거를 딴 사람들도 다 보겠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도 보겠다. 그래서 여기 네트워크상에 보면은 아까 하나 떴는데 ITQ라는 폴더가 또 안 나오네. 그래서 좀 전에 저 공유를 걸은 거고 ITQ 폴더도 제가 공유를 걸어놨는데 아까 문서상에 있는 ITQ 폴더 있었죠? 공유 없음으로 바꾸고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공유 붙어버렸죠?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해서 공유를 거는 거예요.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린터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는 프린터를 어떻게 연결해 쓰세요? 아빠 컴퓨터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인쇄를 하는데 네. 그러면 다른 방에서는 다른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인쇄를 하냐 이거지. 인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하나로 그냥 하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프린터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아빠 컴퓨터를 프린터를 샀으니까 프린터를 설치하겠죠. 그러면 이제 자녀들 방이나 다른 컴퓨터에서는 장치 및 프린터에 가서 프린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프린터를 추가해서 네트워크 프린터로 추가하는 겁니다. 네트워크로. 예, 그러면 네트워크 상에 있는 컴퓨터들 지금 아빠 컴퓨터에 연결되는 프린터가 여기 나타나요. 이렇게 목록으로. 그럼 이제 다음 눌러 설치하면 돼요. 아니, 선생님, 그냥 컴퓨터를 사왔다는 이유만으로도 짙게 뜨는 거예요. 여기에 떠요? 네트워크 연결이 돼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죠. 네트워크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저쪽 컴퓨터하고 내 거하고 전혀 남남인데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네트워크 연결이 됐다는 전제하에. 예. 아니면은 네트워크 프린터를 사실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프린터라 그래서 프린터 뒷면에 USB로 연결하는 장치가 붙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인터넷 선을 꽂는 프린터기도 있어요. 프린터 뒤편에 인터넷 선을 꽂게끔 하는 프린터기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네트워크 프린터라 그래요. 그 인터넷 선을 연결해서 공유기. 공유 뒷면에 보면 인터넷에 꽂는 데가 4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꽂으시면 돼요. 그런데 네트워크가 연결됐다는 거는 아까 공유를 했다는 거하고 그렇죠. 일단은 프린터를 공유를 걸어야 돼요. 아빠 컴퓨터에서는 제가 프린터를 하나 설치해 볼게요. 그냥 가짜로 프린터를 하나 설치할 겁니다. 앱선 프린터를 하나 설치해 볼까요? 이 프린터를 하나 가짜로 자, 프린터를 하나 설치했어요. 공유 안 하면 그럼 뭐예요? 건너방에서 애들이 이 프린터 못 쓴다는 거예요. 공유가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공유. 그러면은 이제 이 프린터가 있잖아요. 이 프린터가. 예. 앱선 프린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람 얼굴 둘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공유가 걸려 있다는 뜻이에요. 얘를 공유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프린터기가 아빠가 이제 이 프린터를 설치해 놓으면은 자녀들 방에서는 프린터 추가를 할 때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그럼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를 다음 누르면 설치하면 돼요. 그러면 자녀들 방에서 인쇄 명령을 걸면 아빠 컴퓨터를 통해서 프린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아빠가 컴퓨터를 꺼놓으면 프린터기를 작동이 안 돼요. 아빠를 통해서 가는 거니까.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아빠 컴퓨터를 패스워드 걸어놨는데 패스워드 모르면 못 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사무실에 쓰는 프린터기처럼 네트워크 프린터 자체를 사는 거예요. 그 프린터 뒷면에 인터넷선을 꽂아가지고 공유기에다 꽂으면 돼요. 그러면 공유기는 안 끄잖아.
그럼 유선이든 무선이든 그 프린터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CD 있잖아요. 설치하는 CD. 프린터 사면 주는 CD. 그 CD를 아빠 컴퓨터도 설치하고 자네들 컴퓨터 설치하고 노트북도 설치하고 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쇄 명령을 걸면 공유기 연결이 된 프린터가 착착착 인쇄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인쇄, 저쪽에서도 인쇄 다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런 프린터기를 따로 사셔야 돼. 근데 제가 쓰는 집에서 쓰는 프린터기는 사진 인쇄용 프린터기를 사다 보니까는 네트워크 프린터가 아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은 우리 프린터기를 사실 때 여기에 자, 여기 보면은 유선 되는 거 있잖아요. 유선 되는 거요. 유선 무선 되는 거 있잖아요. 와이파이 되는 것도 있고요.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거고 와이파이 지원되면 편하지 뭐. 유선으로 되는 걸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예. 이 프린터기인데 이 프린터기 이제 뒷면을 봐야 돼요. 뒷면. 이 프린터기의 뒷면을 보셔야 되는데 이건 파워 꽂는 거고요. USB 꽂는 데가 얘가 USB인가? 잘 안 보이네. 잠깐만 네트워크가 어떻게 됐나 보자. 네, 유무선 다 된다 그랬죠? 자, 보세요. 이렇게 요거를 프린터 뒷면에다 꽂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설명이 안 보여서 프린터 뒷면이 제대로 안 보여서 지금 뭐가 보이질 않네. 이건 앞면이고 뒷면을 보여줘야 알지. 좀 다른 그림을 볼까요? 켜놓은 거 한번 볼까? 앞면 얘도 앞면만 보여주네. 땡. 제록스는 어떤가 볼까요? 다면만 보여주네. 젠장. 얘는 뒷면을 좀 보여줘야 우리가 아는데 요즘은 뒷면을 잘 안 보여주려 그래. 예, 안 보여주네요. 그렇죠. 얘도 지금 여기 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파워 케이블 연결하는 거고요. 전화선 연결하는 거고 USB 연결하는 거 이더넷 네트워크 포트라고 있잖아요. 요거. 네. 여기가 인터넷선이에요. 인터넷선은 뭐 저기 알파문구나 이런 데 가면 팔아요. 2m, 5m짜리. 그러면 공유기랑 가까운 곳에서 꽂으면 뭐 한 5m 하면 충분하잖아. 예. 그럼 얘 사면 줄래나 모르겠어요. 얘 사도 주겠지. 그러면 그 선 꽂고 공유기에다 꽂으면 프린터가 네트워크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샀을 때 주는 CD가 있단 말이에요. CD. 그거를 프린터마다, 컴퓨터마다 다 설치하면 돼요. 그럼 네트워크로 다 찾아요. 자동으로. 예. 와이파이도 지원한다 그러면 와이파이로도 뭐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요 프린터, NFC 기능도 된대요. NFC도 되는데, NFC라는 게 뭐 교통카드라든지 이런 거 설정해 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연결해 주면 스마트폰 띡 갖다 대면 이 프린터에다가 두면 인쇄하고 싶은 거 인쇄가 되는 거예요. 편한 세상이라고 이제는. 어. 아니면 이런 공유기 자체는 그냥 아무 프린터로 연결하면 프린터가 공유가 돼요. 아니 이 공유기가 이 뒷면에 편해요. 공유기를 좋은 걸 쓰시면 이런 일이 없어도 되겠지. 저희 집은 지금 공유기도 일반 공유기지 프린터도 일반 프린터지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연결을 못하니까는 제 컴퓨터를 켜야만 인쇄가 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럼 애들이 이제 인쇄하고 싶으면 그래요. 아빠 인쇄해도 돼? 물어보죠. 그럼 해라. 그럼 인쇄 명령을 넣으면 촥 프린터 인쇄돼서 인쇄된 거 있으면 제가 다 가져가면 되고. 단, 건너방에서 인쇄할 때 단점이 뭐냐면 행정기관에 들어가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다든지 할 때는 안 돼요. 그때는 아파 컴퓨터에서만 인쇄가 가능해요. 건너방에 있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기는 행정문서를 인쇄를 못합니다. 단, 아까 네트워크 프린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었잖아요. 인터넷선 꽂아갖고 쓰는 프린터기, 사무실에서 많이 하는 방법. 이거는 행정문서도 인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쇄 명령을 걸 때 그냥 여기서 인쇄 그러면 인쇄 누르면 인쇄하겠다고 이렇게 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러분이 그 민원24라든지 네. 전자정부에 들어가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인쇄하려고 그러면 프린터기를 쭉 검사를 해요. 이때 이 프린터기는 인쇄 불가 인쇄 가능하고 뜨거든. 그 가능한 것만 인쇄가 가능한 거예요. 아무거나 인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공공기관 문서는 절대로 PDF 파일로 변경도 안 되고 그런 걸 다 막아놨어요. 안 그랬다간 뭐 큰일 나라고. 막 그냥 행정문서를 파일로 공유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스캔 뜨면 스캐너에는 또 이상한 문자 같이 새겨서 나와요. 홀로그램 그런 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공유를 걸어서 쓰시면 돼요. 공유는 자원을 공유하는 거죠. 자원. 그러니까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자원이에요. 자원.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뭐예요? 자료가 될 수도 있고 프린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우리가 사람도 네트워크를 하잖아요. SNS하고 다 하잖아요. 그 SNS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자원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내 정보를 남한테 주고 남의 정보를 내가 가져오는 거죠. 좋은 글이 있으면 내가 퍼오고 내 글도 올리면 상대편이 내 거를 퍼가는 거야. 근데 나는 남의 것만 퍼오기만 하고 나는 글을 안 올리면 어떻게 돼? 그거는 밉상이죠, 밉상.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막 터무니없는 자료를 많이 올리는 게 있어요. 터무니없는 자료를. 예를 들어서 이게 몸에 좋대. 저 댓글을 달죠. 해봤냐고. 인터넷상에 있는 거 퍼다 나르는 거 쉬워요. 그렇잖아. 해봤냐 이거지. 나도 해봐야지. 이것도 아니고 이게 좋대요 하고 올려놔. 인터넷상에 있는 그냥 돌아다니는 사연들이야. 근데 자기는 안 해보고 남들 해보라는 거죠. 염산을 마시면 목구멍이 청소가 잘 되는데 해보세요. 그럼 누가 할 사람이 있냐고. 그렇잖아. 해보고 나서 말을 해야지. 그런 정보들이 아주 위험한 정보들이 많아요. 위험한 정보들이. 최근에 이런 거 있어요. 마늘을 귀에다 꽂고 다니면 뭐가 좋대나? 어떻게 견디요? 마늘 여기다 꽂고 살면 귓구멍에다가 그 냄새를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네트워크는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서로 이런 걸 주고받고 하게끔 하는 게 네트워크의 목적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 컴퓨터 상에서도 아빠 컴퓨터하고 자녀들 컴퓨터하고 뭐 부모 컴퓨터, 어른 컴퓨터는 뭐 자료를 퍼주는 입장이지 뭐. 그거야 뭐 가족 관계니까는. 자, 가장 좋은 거는 프린터기를 좋은 거를 쓰셔가지고 근데 프린터도 걱정해요. 어떤 집은 6개월에 한 번씩 인쇄해. 잉크가 다 굳어가지고 인쇄 한번 하려 그러면 서비스 센터에 가서 잉크 녹여야 돼. 잉크 굳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쇄했어. 그 다음에 또 이제 6개월 있다가 또 인쇄를 하려고 하면 또 굳어 있어.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제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면 새로 사세요 그러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인쇄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다음에 프린터기는 켜놓으시면 돼요. 꺼놓지 마시고 켜놓으시면 됩니다. 꺼놓으니까는 잉크가 굳어요. 켜놓으면 안 굳어요. 한 달에 전기요금 한 3, 400원 나갈 거예요. 프린터기를 켜놓으면. 프린터기가 인쇄되는 거 전기요금 많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켜놓고 쓰시면 되고 잉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런 무한 잉크를 쓰시면 좋고 무한 잉크. 요즘은 앱서는 이 무한 잉크 많이 나와요. 무한 잉크라고 말하는 거는 잉크 카트리지를
예전에는 요 안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프린터기 안에다가. 밖에다 두는 거예요, 잉크통을. 밖에 요거 검은 통 있잖아요. 밖에 튀어나온 거. 얘가 잉크통이에요. 그래서 얘를, 여기 뚜껑을 열면 이렇게 잉크가 집어넣게끔 하는 통이 있어요. 잉크만 갖다 사다 부으면 돼. 근데 저 프린터에만 가는 건가요? 요 잉크요? 잉크는 대부분이, 보세요. 노랑. 이게 옐로우, 마젠타, 사이언, 블랙. 네 가지를 대부분 쓰잖아요. 그럼 앱손에서 쓰는 칼라 잉크나 캐논에 쓰는 칼라 잉크나 크롬 잉크잖아. 검은 잉크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아무 잉크나. 꼭 앱손 거 안 사도 돼. 이 프린터 전용 잉크가 아니에요. 이건 앱손에서 나왔다는 잉크지. 근데 친구네 가봤더니 앱손 프린터야. 요 모델은 아니고. 그럼 똑같이 그 집도 이 잉크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사고 있는 잉크 갖다 꽂아서 버줘도 되지. 저는 이걸 리터로 사요. 리터로. 우유병만한 거로. 그거로 붓고 쓰. 그 싸거든. 싸. 잉크를 꽂아서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안에다가. 여기 안에 잉크 통이 있잖아요. 여기 통. 이 통에다가 잉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잉크 쪽쪽 새 나잖아요. 쭉 짜도 되고 그렇게 해서 잉크를 버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형 프린터기는 여기 뭐 현수막 같은 거 인쇄하는 그런 대형 프린터기는 카트리지가 조그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잉크 팩을 그냥 통째로 꽂았어요. 2리터짜리 팩 이런 거 있어요. 그런 프린터기를 뭐 20개씩 꽂아서 써요. 잉크총 색깔별로. 색깔이 아주 다양하게 있죠. 우리는 요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흑백 빼고 옐로우, 마젠타, 사이언 이 세 가지 색깔을 조합해서 인쇄하는 거고 인쇄소에서 쓰는 거는 광고 이런 거 현수막 만들고 간판 만드는 집에서는 요 세 가지 갖고 조합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색깔별로 쓰지. 색깔별로 종류별로. 그 색깔이 뭐 어떤 건 12개 어떤 건 뭐 20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잉크를 사서 꽂아서 쓰는 겁니다. 팩으로 돼 있어요. 비닐팩으로. 그래갖고 이제 뭐 주스팩처럼 그렇게 꽂았으면 그 잉크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로 링거 들어가듯이 그렇게 끊는 거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2리터짜리를 사가지고 요 조그만 통들이 있으니까 조그만 통에다 미리 담아 놓죠. 근데 이거를 정품은 비싸요. 정품 잉크는 비싸요. 저는 리터짜리 10,000원에 사거든요. 1리터에. 되게 싸죠. 카트리지 하나가 15,000원이에요. 근데 요 잉크도 나가서 사면 10,000원이에요. 요거 하나가. 근데 저는 큰 거를 그냥 여러 개를 사가지고. 근데 많이 안 쓰는 사람들은 많이 사놓으면 굳어요, 잉크도. 이거 불편하지. 저는 많이 쓰니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이 프린터기 사시면 좋아요. 잉크값 걱정 안 되고, 와이파이 되고, 유선 네트워크도 되고, 팩스도 되고, 금상첨화지. 사진 인쇄할 때는 좀 불편해. 사진은 6가지 색깔을 써야 돼, 6가지. 뭐 금액이 이게 얼마예요? 32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럼 여기 보면, 앱손 거는 그런 게, 앱손이 제일 먼저 무한잉크를 냈어요. 무한잉크를 내다 보니까는 다른 회사들도 무한잉크를 많이 내더라고. 지금, 여기 앱손 게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제조회사가 앱손 것만 한번 볼게요. 앱손 것만. 655가 제일 비싼 것 같네요. 565, 605, 145. 이거는 이제 뭐야? A3 용지까지 인쇄되는 거 큰 거네. 이거 있으면 좋겠다. 팩스도 되고.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요 말하고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게 1분에 페이지 퍼 미니트 1분에 20장 찍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1분에 33장 찍는 거고요.
저희 집 프린터기는 38ppm입니다. 칼라, 흑백 다. 빠르죠? 1분에 38장 찍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인쇄되는 게 아니야. 멀겋게 찍혀요. 찍다 보니까 잉크도 제대로 안 나와서 그냥 대충 글자가 이런 거구나 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정상적인 인쇄가 아니라 이거는 빠른 속도로 인쇄했을 때 이걸 보고서로 사장님한테 제출하면 사장님이 눈도 안 좋은데 그 쳐다보다가 열받아요. 그래서 바뀐 게 이거예요. 이미지 퍼 미니트. 1분에 10개의 이미지,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뜻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단위가. 이거 못 믿으니까. 요런 말이 나온 거는 신형이야, 신형. IPM이요? 네. 이미지 퍼 미니트. 1분에 20장에 10개의 이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사진을.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말이 바뀌었어요. 이런 말들이 바뀌었으니까는, 여기에 ppm, IPM 이런 말이 했어요. ppm은 고속 모드라고 되어 있죠. IPM은 일반 모드라고 되어 있죠. 네, 요거는 못 믿어, ppm. 저도 38ppm이라고 해서 샀더니 진짜 빨리 인쇄됩니다. 빠른 인쇄 명령 걸면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옆방에서 난리 나요. 프린터기 뭐 고장 난 줄 알고. 얼마나 빨리 인쇄가 되는지. 근데 종이를 보면 안 보여, 잘. 불편해. 네. 종이를 물에다가 막 불켜가지고 이렇게 변한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이런 프린터긴 좋죠. A3 용지까지 인쇄되니까 크게 인쇄되는 거고요. USB, 모바일, 이메일, 프린트, 다 되네. 이메일도 되나봐. 여기서 이메일이 직접 연결이 되나봐. 그 다음에 팩스가 되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터치 스크린, 이런 거. 근데 컬러가 몇 컬러야? 500장을 집어넣을 수 있으면 사무실 쓰기 좋겠네요. 그렇죠. 사무실 쓰기 좋아. 가정에 쓰기에는 좀 부담은 돼요. 인쇄를 많이 안 하는 집 같으면 부담이 되고. 저희 집은 봐서 사둘라 그래요. A3 용지 인쇄되는 거를. 도면을 인쇄해야 되니까는 크게. A2는 너무 크죠? A2. 크죠. A4 용지 4배만한 거. A2는 너무 크죠. 그렇죠. 이건, 원래 A라는 종이가 있고 B라는 종이가 있어요. A보다 B가 커요. 조금 더 커요. 근데 A 종이가 전지를 A0라 그래요. 그걸 한 번 접어서 자르잖아. 그럼 2장이 나오죠? 그게 A1이야. 한 번 접어서 잘랐다고. A1. 그거를 또 한 번 접으면 A0를 2번 접은 거잖아요. 2번 접어서 자른 게 A2 용지고, A4는 뭐냐면은 A0 용지를 한 번 접고, 2번 접고, 3번 접고, 4번 접은 거야. 4번 접어서 자른 종이가 A4 용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지를. 우리 딱지 접을 때 접잖아요. 이렇게. 종이를 한 번 접고, 2번 접고. 4번 접으면 A4, 5번 접으면 A5. A5도 있어요. A6도 있어요. A6. A6는 요만하지 뭐. 문고판. 포켓용 책자들 많이 팔았잖아요, 예전에. 그 문고판. 요런 프린터기는 사진 인쇄, 포토 프린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한잉크가 아니죠? 무한잉크를 달아야 돼. 그래서 무한잉크를 장치를 해야 돼. 비용이 들어가니까 아예 처음부터 무한잉크가 되는 거를 사면 좋지. 얘는 무한잉크가 되니까 여기. 무한잉크야? 아닌가? 이건 무한이고, 이것도 무한 맞죠? 옆에 무한잉크 통이 있네. 여기 통이거든. 이거 뚜껑을 열어가지고 잉크를 부어주면 되는 거니까 쓰기가 편해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고 프린터기는 쓰시면 되고요. 예. 이제 그래픽 카드라고 하죠. 그래픽 어댑터. 그래픽 카드. 어댑터라는 말이 뭐예요? 아답터, 옛날에 아답터 이렇게 불렀잖아요. 나랑 쟤랑 달라. 모양새가 달라.
나는 220V를 쓰고 쟤는 5V를 써. 아답터가 필요한 거죠. 나는 본체에 있는 내용이고 얘는 모니터야. 본체하고 모니터를 연결하려니까 뭔가 연결 단자가 있어야 되거든. 나랑 쟤랑 다르기 때문에 연동을 시켜주려니까, 연결을 시켜주니까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어댑터라 그래요. 뭐 네트워크 어댑터 이런 거.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하려면, 인터넷을 하려면 컴퓨터 본체에다가 인터넷을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터넷 연결하려면 선을 꽂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선 꽂는 데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네트워크 어댑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픽 어댑터를 다른 말로 그래픽 카드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래픽 카드. 이 그래픽 카드가 가면 갈수록 비싸져요. 성능이 좋아진다는 얘기겠지. 근데 이게 감당을 못해요, 솔직히. 와서 여기 보면 다나와라는 사이트에 가서 컴퓨터에 가면 주요 부품 여기 VJ, 이게 그래픽 카드인데 VJ. 자, AMD 계열. 아까 라데온이라고 되어 있는 게 AMD 계열이고요.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 계열이라고 하는데 저희 집은 다 엔비디아 계열을 씁니다. 근데 AMD 계열 쓰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저렴하고 성능이 좋아요. CPU가 AMD야. 그럼 그래픽카드도 AMD 쓰면 딱 궁합이 맞아요. 자, 여기 보면 전문가용도 있어요. 전문가용. 이건 얼마야? 그러네요. 괜히 봤네. 욕 나오네. 얘는 왜 그래? 에이, 이건 아니지. 이게 1000만원이 나가? 새로 나왔나? 800만원짜리는 봤는데, 새로 나왔구나. 무슨 그래픽카드가 1000만원이야. 그렇죠. 그래픽카드, 그러니까 우리 키보드보다 작아요. 키보드의 한, 이 크기, 이 등치를 한 2분의 1로 줄였다고 보시면 돼. 그래픽카드를 선생님 장착하면 어떤 요거, 우리 숫자판 있죠, 글자판. 글자판 정도 너비예요. 근데 얘가 뭐길래 900만원, 1000만원씩 가냐 이거잖아. 네. 뭔가 사연이 있으니까 이렇게 비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상 편집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영상 편집. 영화 같은 거 편집할 때가 있잖아요. 불멸의 이순신 이런 거. 그 다음에 요즘 영화가 얼마나 선명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편집할 때 쓰는 장치예요. 집에서 인터넷 하는다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여기 지금 꽂혀 있는 거 5만원짜리, 5만원짜리. 지금 나가서 사면, 새 거는 없고, 중고 2만원이면 사요. 누구한테는 주문 안 받는다 그러지. 그래도 잘 돌아가. 그래픽 할 때 잘 돌아가요. 없는 것보단 나아. 그런 장치들이 그래픽 카드인데, 솔직히 이거 너무 비싸. 너무 비싸고. 보시면 뭐 50만원, 10만원, 뭐 20만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죠. 지금, 거기 보면은, 이 그래픽 카드를 메인보드에다 꽂으면, 모니터로 연결한 단자가 보이거든요. 요 그림 볼까요? 얘도 그래. 요거 보세요. 요거. 밑에. 이게 메인보드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 메인보드에서 영상 명령을 걸잖아요.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뭐 영상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화면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화면을 보여주는 단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용량도 24기가네. 3D까지 되고요. 일반적인 다 3D는 됩니다만. 요거는 뭐냐면 이런 그래픽 카드 2개를 연결해서 같이 병행 처리할 때 쓰는 거예요. 1000만원짜리 2개 사서 꽂아? 2000만원이야? 주머니 하나씩 꽂으면 뭐야, 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거네. 그렇죠. 금액이 2000만원이면. 어마무시한. 그러니까 얘는 무슨 기술이 뭔가 있으니까 사는 거고, 저 같으면 그래요. 누가 만약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저를 누가 줬다. 그럼 절대로 안 쓰죠? 빨리 용산 가서, 뭐, 헐값에서 팔아야지. 1000만원짜리 팔면 700만원에 팔아가지고, 500만원에만 팔아도 컴퓨터 200만원 조립하고 300만원 떡 싸먹어도 되잖아. 그게 낫지. 저걸 뭐하러 꽂아. 예. 여기도 보면 다 이런
장치들이 보여요. 판매하는 매장들도 있고요. 자, 여기. 얘가 팬이 두 개가 있어요. 그만큼 열이 많이 난다는 거지. 밑에 보시면 연결한 장치들이 보여요. 자, 팬이 이렇게 들어가고, 열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열을 빨리 빼줘야지. 열 방처를 하는 거. 그 다음에 GPU. CPU 같은 회로고. 뭐야? 열이 많이 나나 봐요. 안에 이렇게. 공랭식이니까. 순행식이 아니라 공랭식이니까. 안에 이렇게 회로가 들어있나 봐. 회로. 네, 이런 회로가. 엔비디아라고 이렇게 딱 붙어있네. 그렇죠. 요거는 뭐 할 때 쓰는 거? 메인보드에 꽂는 거. 요 밑에 거는 뭐? 그래픽 카드끼리 연결하는 거. 이런 거를 연결하면 좋죠.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그럼 컴퓨터에 두 개를 꽂을 수 있는 데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이걸 여러 개 사봤자 필요 없는 게 꽂을 데가 없으면 못 쓰는 거잖아. 꽂을 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즘은 이런 게임들이 어마하게 화려하게 나오거든요. 게임하는 사람 때문에 쓰는 거야. 게임하는 사람. 여러분 댁에서 게임 안 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막 저렇게 막 스펙타클한 게임 이런 것보다도 포토샵하고 영상 편집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래픽카드 안 쓰셔도 돼요. 요런 거 하나만 있어도 돼. 아이고. 50만 원짜리 필요 없어. 10만 원대만 있어도 충분해요. 네. 자, 거기 지금 보면은 273페이지 보면은 그래픽카드를 막 여러 개 꽂았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4개를 꽂았어. 왼쪽엔 2개 꽂았고. 그럼 4개를 꽂았다는 거는 메인보드에 4개를 꽂아야 된다는 거죠. 꽂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그래픽카드 꽂는 데가 하나밖에 없어요. 뭐 2개씩 꽂을 일도 없고. 과거에는 그래픽 처리보다는 주로 숫자, 계산, 문자 이런 거 처리하는 게 많았었어요. 엑셀 계산하고 문서 작성하는 게 주로 컴퓨터의 역할이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게임 쪽으로 그래픽으로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픽을 처리하려고 보니까 CPU가 감당을 못하더라. CPU는 주로 명령 내리고 안에서 숫자 계산하고 이런 걸 위주로 하는 회로예요. 근데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또 따로 있잖아. 논리적으로 판단 잘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림 잘 그리고 그림을 보면 어떤 뭐 사연을 알아내고 뭐 이런 거 잘하는 그게 그래픽 카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는 게임을 안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포토샵을 하거나 또는 뭐 프리미어나 베가스 프로그램에서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려면 또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 그래픽 처리가 많잖아요. 이런 거 할 때는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지. 그럴 때는 아까 뭐 몇십만 원 이런 거 말고 10만 원대. 이거면 충분히 돼요. 얘도 모니터 3개를 지원한대요. 그 모니터 3개를 꽂아가지고 동시에 모니터 3개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괜찮죠? 이런 거 사면 좋지. 저는 제가 제가 사는 거는 오래돼서 여기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750 Ti 블랙 에디션을 샀는데 760, 750 제가 뭐 쓰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오버클럭 에디션 전 블랙 에디션이라고 하는 걸 샀거든요. 블랙 에디션이 쉽게 말하면 같은 모델 그 모델 중에서는 끝판왕 제일 좋다고 하는 걸 산 건데 그때 20만 원이 안 됐어요. 여기 좀 14만 원, 15만 원 가죠. 이거 1기가고 이거 1기가, 2기가짜리 샀는데 750, 760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건 아니고 780이네요. 그렇죠? 저는 760, 780은 비싸요. 770 비싸고 숫자가 크면 갈수록 비싸요.
그러니까 앞에 7, 이게 7세대, 8, 8세대, 9, 9세대, 10, 10세대. 그 다음에 이제 6, 760 할 때 6, 그 다음에 아까 780 할 때 8, 그런 숫자가 750에 5, 이거. 요게 뭐냐면 처리 능력. 그러니까 750보다는 850이 새로 나온 거고, 950이 새로 나온 거고, 1050이 더 새로 나온 거고. 근데 750보다는 760이 좋고, 750보다는 660이 좋을 수 있어요. 660. 중간에 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성능이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숫자, 뒤에 숫자가 따라가면 어떻게 돼? 더 금상첨화죠. 앞에 숫자, 뒤에 숫자 따라가면 좋은데 비싸. 요즘 나오는 게 1060, 1050, 1070, 1080 이런 거예요. 10세대, 10세대 새로 나온 거. 1070, 50만원대가 넘어요. 1060. 1060하고 1070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얘는 50만원대, 20만원대, 벌써 3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고, 1080도 있어요. 새로 나온 모델 중에 1080, 80만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로 게임 때문에 하는 거니까 우리는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정도? 이 정도면 우리가 하는 업무, 그래픽 업무는 다 해요. 다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런데 이제, 컴퓨터를 우리가 이제 나가서 살 때 비싼 컴퓨터, 저렴한 컴퓨터의 차이가 있잖아요. 뭐의 차이가 나느냐? 여러분 하이마트에 가서 컴퓨터를 살라 그래요. 자, 비싼 거, 고가, 저가. 차이가 뭐냐? 고가는 어떤 기능이 있냐? 첫째, CPU, 메모리, 그 다음에 그래픽,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 이걸 보시면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가는 어떻다? 똑같아요. 저가도 이게 똑같은데, 고가는 별도의 그래픽 장치가 있는 거를 쓸 테고, 얘는 없는 걸 쓸 테고, 얘는 큰 거를 쓸 테고, 얘는 적은 걸 쓰겠죠. 그래픽이 메모리가 많은 걸 쓸 거냐, 적은 걸 쓸 거냐. 그러면 선생님, 저희 예를 들어 집에서 저희들이 컴퓨터를 애들이 사겠지만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CPU, 메모리 이거는 보통 얼마대를 이렇게 보고 사는 그런 게 얼마대라고 보기가 그런 네. 거 있어요. CPU는 고가를 쓰고, 메모리는 용량을 작게 쓰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저는 기준을 못하니까. CPU도 이제 그 숫자로 말하면 3, 5, 7 셋 중에 하나를 쓰거든요. 3, 5, 7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데 보통 5 정도 쓰면은 그랜저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랜저. 7은 너무 비싸고 3은 좀 저렴한데 3도 좋아요. 전 집에 쓰는 건 그것보다 더 옛날 거를 쓰니까. 저는 그것보다 더 옛날 거를 쓰는데도 제 것도 잘 돌아가요. 제일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하이마트나 이런 데 가셔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나 이런 데 판매장에 가시면 카탈로그 있잖아요, 카탈로그. 카탈로그를 가져오세요. 이제 카탈로그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나아. 어떤 모델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걸 내가 보고 이건가 저건가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카탈로그를 보시면 되는데 고가는 뭐 7, 아까 7이나 5 정도 이렇게 쓰시면 되고 저가는 뭐 보통 3 정도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i3, i5. 보통 i3, i5라 그래요.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를 SSD를 쓸 거냐, SSD. 아니면 하드디스크를 쓸 거냐, 이거에 따라 달라져요. 요즘 나오는 하드디스크는 뭐 10테라 이런 것도 나와요. 8테라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건 여기다 안 달아놨겠지. 1테라, 뭐 500기가 이런 거. 근데 SSD는 용량은 작아도 비싸요. 빠르고. 그래서 더 좋은 거는 SSD랑 하드가 붙어 있는 거 있으면 더 좋지.
SSD 256기가, 하드 2테라, 뭐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거. 그럼 비싸. 훨씬 좋고. 벤츠를 샀는데, 이게 덤프트럭처럼 힘도 좋아. 짐도 많이 싣고, 쾌적해. 이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티코 같은 거를 샀는데, 경우기처럼 느려. 짐도 못 실어. 그럼 깝깝하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외국의 어떤 여행객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100년 된 차를 갖고 왔어요. 타이어가요. 나무 옛날 수레바퀴 돌아가는 그런 타이어더라고요. 그런 걸 가지고 차가 100년이 되는데 그걸 갖고 운전하면서 차에다가 이제 애들 공부하는 거 다 싣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전 세계를. 그것도 하나의 명물이 되겠지 그런 차가. 티코 타고 여행 다니는 사람 못 본 것 같아 세계 여행을. 뭐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많더라고요.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하여튼 간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처리 능력, 빠르고 용량이 크고 이런 거.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당연히 비싸죠. 어제 용산 전자상가에 있는 그 다나와 사이트에서 견적을 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견적 보는 게 있어요. 여기 컴퓨터상에 보면은 온라인 견적서라고 있어요. 온라인 견적서. 이 견적서를 가지고 제가 한번 꾸며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좋게 꾸미면 i7은 너무 비싸니까 i5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만약에 CPU는 i7은 너무 비싸요. i5. 이거는 비싸잖아요. 요거를 선택하고, 메인보드는 저렴한 거, 비싼 거 말고 저렴한 거. 이것도 좋아요. 다 돌아가니까. 메모리는 삼성전자 거로, 얘를 두 개를 꽂을 거예요. 두 개. 4기가짜리 두 개는 8기가가 되는 거예요. 자, SSD는 128기가짜리, 256기가짜리. 256기가만 해도 108,000원 별 차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걸 쓴다든지, 이런 거 쓴다고 치고. 하드는 안 쓴다고 치고. DVD 요즘 안 쓰잖아요. 그렇죠? 파워 500기가. 파워 500기가 한번 볼까요? 500기가. 이거 마이크로닉스 되게 좋아요. 나름 유명한 겁니다. 케이스는 비싼 거 쓰지 말고 저렴한 거 있어요. 이거 좋아요. 보니까는 케이스 껍데기. 예, 껍데기 뭐 삐까번쩍하는 거 있습니다. 여기 막 불 번쩍번쩍거리는 거. 잠 못 자요. 정신 다 나와서. 빨간 불이 번쩍번쩍 돌아가는데 옆 사람이 잘 수 있겠어요? 그렇지 대번에. 예, 저도 그래서 이거 다 스위치 다 코드 다 빼놨어요. 제 것도 번쩍번쩍거리거든요. 10몇 년 된 건데 그때 굉장히 비싸게 조립을 한 건데 제 거는 원터치예요. 라사로 잠그는 게 아니라 버튼을 딱딱딱 눌러서 빼고 끼고 하는 거거든요. 되게 편해요. 저는 많이 탈부착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면 금액이 54만원 나왔어요. 자, 보세요. 지금 중요한 거 다 넣었잖아요. CPU, 메인보드, 메모리, SSD. 하드 하나 넣을까요? 하드는 2테라짜리 하나 꽂을까? 2테라짜리? 1테라? 2테라? 여기 있네. 그러면 요거는 윈도우 깔고, SSD는 윈도우 깔고, 여기는 데이터 보관용으로 쓰면 되잖아. DVD 안 쓰잖아. DVD도 안 비싸요. 2만원도 안 돼, 요즘. 이거. DVD 요즘 안 쓰잖아요. 쓰려면 뭐 2만원 하면 되니까. 그래픽카드는 아까 10몇만원, 15만원 정도 꽂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벌써 65만원이잖아요. 15만원 꽂으면 80만원 되는 거야. 그러면 뭐, 그랜저가 아닌데? 그래픽카드 꽂으면, 이건 그랜저고, 그래픽카드 꽂으면 벤츠로 변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좋게 하면 이제 캐딜락 리무진이 되는 거겠지. 65만원이면은 조립이에요, 조립. 근데 조립비가 들어가지. 한 2만원 정도, 15,000원, 2만원 들어가요. 그래서
요렇게 견적을 대충 보고 나서 요거를 용산전자상가에 가서 나 이렇게 조립하고 싶은데 어떤가 보세요 라고 하고 걔네들이 보고 더 빼줄 수 있으면 빼주시고 그렇게 하고 쉽게 말해 쇼부 보면 되잖아. 흥정을 하면 되지. 흥정을 해서 조립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조립하고 뭐 필요한 프로그램 깔고 하는데 뭐 1시간 정도 소요되니까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쇼핑하고 있다가 전화 받으면 가서 딱 박스에 담아서 포장해서 가져오시면 되지. 그럼 뭐 어마어마한 컴퓨터입니다. 부럽네요. 부러워. 제 거는 2008년도 제품이니까 오래됐잖아요. 이거는 뭐 최신 거잖아. 좋잖아. 이렇게 조립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견적을 봤다고. 근데 여기 있는 그래픽 카드는 굳이 책에 있는 거를 설명드리는 건데 굳이 이런 걸 사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288페이지, 289페이지 보시면은 게임을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게임을 하려는데 이 그래픽 카드가 없으면 게임을 못 해요.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됩니다. 설치하려고 딱 들어가면 그래픽 카드가 없네요 하고 뱉어내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좋은 거는 게임이 아주 물 흐르듯이 쫙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애 거랑 제 거랑 일반 엑셀을 하거나 인터넷 하는데 전혀 차이가 없는데 게임을 딱 실행해 놓잖아요. 애 거는 촉촉촉 진행이 되고 근데 제 거는 껌뻑껌뻑껌뻑껌뻑 거려요. CPU가 못 견디니까. 그래픽 카드 모니터 저는 이제 19인치 모니터 2개를 쓰고 애는 29인치짜리 2개 쓰고 그러니까는 뭐 애는 더 신나죠. 작은 놈은 영 안 되니까는 TV에다 연결해 갖고 쓰죠. 40인치로. 홈시어터로 연결해서 막 사운드 틀어놓고 나서 게임을 오두방정을 떨면서 게임을 합니다. 자, 292페이지는 제가 첫날 숙제를 내드렸던 거예요. 디스플레이 포트 어쩌고 저쩌고 와이드아이가 뭐고 이런 것들 좀 조사해 보세요 라고 제가 숙제를 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 작아진 그래픽 출력 포트 해가지고 지금 요 노트북에도요 TV로 연결하는 단자가 있어요. HDMI라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HDMI 케이블을 요 노트북에 맞는 걸 사셔가지고 TV 옆면에 보면 HDMI라는 단자가 있어요. 거기다 꽂고 연결을 하면 리모컨으로 이제 외부 입력 단자 버튼 눌러가지고 이 모니터에 이 노트북에 있는 내용이 툭 뜨는 거죠. 그러면 무선 키보드 마우스로 연결해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작업하시면 돼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노트북 갖고 지 혼자 게임하다가 좀 재밌게 하려면 HDMI 연결해서 TV로 연결해서 큰 화면으로 게임해요. 그럼 사운드도 홈시어터로 연결해서 하면 되고 그렇게 합니다. 모르니까는 모르는 거고 알면은 다 놀아요. 이렇게 알아서 다 놀아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SSD라는 거 이런 보조기억 장치에 관한 걸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용어들 자체가 생소하잖아요. 생소해요. 그리고 HDMI 저는 아니까 막 떠들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못 봤잖아. 그럼 텔레비전 옆면을 보셔야 돼. 텔레비전 옆에 꽂는 데가 있잖아. 뒷면에도 있고 셋톱박스도 연결돼 있잖아요. 그걸 보셔야 돼. 아, 그게 HDMI구나. 그거 보셔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그러면 다음에도 내가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